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하린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미 매매 계약 된 걸 아예 파기할 수 있는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적용되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법대나 로스쿨에서 거의 한 학기 이상 배울 정도로 굉장히 심도 깊은 이야기를 제가 엑기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계약금만 건 상태다. 아주 약한 단계죠. 계약이 되긴 했는데 계약금만 건 상태에서는 다르게 약정을 한 게 없는 이상은 계약금 준 거 포기하고 이유 불문 그냥 자유롭게 계약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계약금 규정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계약금도 돌려받고 싶다. 아니면 계약금에서 더 나가서 중도금 그리고 잔금까지 쳤다. 라고 하면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와야 계약을 깰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합의가 됐다거나 두 번째가 약정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라는 건데 첫 번째 합의라는 거는 내가 계약을 깨겠다 아니면 계약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상대방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합의가 된 거죠. 그럼 합의대로 받으시면 되고 계약을 깨면 되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약정이죠.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우선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 돌려준다.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깰 수 있다. 라고 정해놓은 게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에 해당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유튜브로 찾아보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핵심 내용이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정도 다시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취소되는 경우, 세 번째 해제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 무효가 되는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민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민법에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이제 두 가지 보면은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 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돈을 안 갚으면 뭐 장기 매매를 해서라도 갚겠다. 뭐 이런 내용. 장기를 팔아서 돈을 갚는다는 것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무효인데, 근데 뭐 부동산 계약에서 이렇게 반사회 질서가 될 만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효 사유가 불공정 행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다. 그러니까 완전 불공정한 계약을 했다 하면 또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뭐 특정 사업지에서 일부분을 지주가 알박기를 하고 안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사 같은 경우는 사업 전체 부지가 요 알박기 하나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그러면 은행 대출로 이제 사업 진행을 할 때는 그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르는 값대로 거의 사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알박기 한 집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뭐 적정 시가의 한 3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걸 벗어난 그러니까 3배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초과 범위에 한해서 무효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사실 부동산 계약에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런 무효 주장을 법적으로 한다 하면 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주장할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효는 그렇고 두 번째가 취소인데 여기서부터가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기나 강박이 있을 때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것도 내용에 그러니까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 행위 내용이라 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만한 게 목적물 그 자체거나 아니면 매매 대금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부동산을 왜 샀게?
가치가 뭐 굉장히 오른다고 해서 아니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일 것 같아서 이렇게 부동산을 산 동기에 해당하는 착오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착오 취소가 실제로 인정받은 사건은 어떤 게 있냐면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이제 우리 상가 바로 앞에 주 출입구가 있다라고 해서 그 상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설계 변경이 되면서 이 출입구의 위치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가가 원래는 출입구를 마주보고 있는 아주 좋은 위치의 상가였는데 설계 변경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게 된 거를 저희가 착오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가 되는 두 번째는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기라는 거는 단순히 기망, 너 속였지, 요 정도가 아니고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기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광고에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허위가 좀 이렇게 녹아져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게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저희 이제 대법원 사건 중에서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광고를 할 때 육지와 연결되는 그런 제3연육구가 생긴다. 그리고 영종도 지하철역이 생긴다. 뭐 학교 들어온다, 뭐 공원 시설,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광고를 할 때 이제 다 표시가 됐던 거죠.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을 깨기 위해서 이런 사기, 착오, 취소를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건 시행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매매 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상물 자체, 그러니까 부동산의 외형, 재질 뭐 이렇게 그 자체도 아니다 라고 봐서 계약을 못 깬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본인의 뜻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뭔가 이제 겁을 먹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청테이프로 누군가를 이제 칭칭 감아놓고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이러면 이제 강박으로 인한 취소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이 쓰이는 건 아까 착오 취소 그리고 사기 취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해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채무라는 거는요, 계약상의 그 사람의 의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경우에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이행지체라는 거는요, 예컨대 입주일이 정해져 있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입주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기회를 주고 계약 해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아예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계약 해제가 되는데요.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 그래서 못 넘기게 됐다 하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게 불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상의 내용이라고 보일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니까 어떠세요? 계약을 깨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하도록 하는 게 현대사회의 이제 대원칙이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그래서 일방이 쌍방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려고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제한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늘 말씀드리는 게 계약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이게 괜찮은 가격인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따져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함부로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고, 또 계약서에 이해 안 가는 문구가 있으면 그걸 풀어서 적어달라고 하셔야 되고, 또 말로 설명드린 게 계약서에는 없다라고 하면 그걸 계약서에 적어달라 라고 요구를 하시라고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계약 자체를 아예 없었던 걸로 하기 위한 건 이렇게 세 가지, 합의하거나 약정하거나 법정하거나 이런 경우고, 법정의 경우에도 무효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반사의 질서, 불공정 행위, 그리고 취소가 되는 경우 착오 취소, 사기 강박 취소, 그리고 해제가 되는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가 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계약을 깨는 걸 이제 주된 목적으로 하고 소송을 하지만 이게 안 받아들여질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인데 그게 사기 취소를 할 정도의 중요 부분은 아니어도 분명히 허위 과장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광고였다고 하면 지금 대법원에서는 분량대금의 몇 % 정도를 손해배상으로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에서 또 진행했었던 사건 중에서 상가예요. 상가인데 전용 테라스가 제공될 것처럼 대대적인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용이긴 한데 전용 면적에 붙어 있는 테라스를 흡사 전용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량대금의 몇 %를 돌려받는 그런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그리고 분량계약 깨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 술술 풀리는 부동산법입니다. 고맙습니다.